잠시만요, 여러분. 이런 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 집 근처 빵집에 가서 따끈한 단팥빵을 사려고 하는데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현금은 안 받아요. 지갑에는 분명 돈이 있는데 말이죠. 황당하시죠?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 상하이를 여행한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길거리 과일 노점에서 귤 몇 개를 사려고 했대요. 지폐를 꺼내자 할머니가 난감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가리켰답니다. 버스름돈도 없고 현금 계산은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옆에 지나가던 젊은이에게 부탁해서 스마트폰으로 대신 결제해주고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야 했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쪽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이 좋았다는 향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편리함이라는 포장지 속에 어떤 위험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인구의 대다수가 하루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껌 하나를 사도, 동네 목욕탕에 들어가도, 심지어 노숙자가 구걸할 때도 QR코드를 내민다고 해요. 작년 한 해 동안 모바일로 오간 결제액만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에 이른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왜 이렇게 급하게 현금을 몰아냈느냐는 겁니다. 그저 편하자고요? 기술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가 숨어 있어요. 지갑에서 종이돈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결제 방식이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대한 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동네 구멍가게 주인장이 외상장부에 적어두던 것 기억하시죠? 누가 언제 왔다가 뭘 사갔다가 하는 것들이요.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바로 그 외상장부의 현대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규모가 14억 명 전체라는 것뿐이죠. 이 두 앱이 중국 결제 시장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다 보니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을 이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만 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신용 점수라는 아주 묘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사람됨과 신용을 인공지능이 매긴 점수로 평가받게 됩니다. 세금을 제때 내는지, 공과금을 밀리는지 같은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더 나아가 평소에 어떤 물건을 자주 사는지, 메시지로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까지 전부 점수에 영향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술만 사고 게임에만 돈을 쓰면 점수가 깎입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건강식품을 사드리거나 책을 구입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누군가 그걸 보며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게 말이죠. 점수가 높으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은행 대출도 쉽고 이자도 싸요. 병원 예약도 빠르고 집을 빌릴 때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도 있대요. 하지만 점수가 낮으면요. 기차표도 못 사고 비행기도 못 탑니다. 심지어 아이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데도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점수를 지키려고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현금 거래는 기록에 안 남으니까요. 편리하다는 미끼를 물었더니 그 안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이야기가 오늘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이건 저를 응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연대의 표시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이 되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14억 인구의 생생한 데이터를 모으자
중국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화폐라는 건 원래 국가 권력의 상징인데 그 통제권이 기업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이건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나 페이 앱과는 근본부터 다른 물건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결제 앱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옮겨서 쓰는 일종의 심부름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그 자체가 진짜 돈입니다. 종이 지폐가 스마트폰 속으로 쏙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을 거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인터넷이 안 터져도 휴대폰끼리 맞대면 결제가 된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편리하죠.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는 통제 가능한 투명성이라는 덫이 놓여 있어요. 중국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거래는 우리가 보지 않을게. 하지만 큰 돈이 움직이거나 의심스러운 곳에 돈이 흘러가면 우리가 다 추적할 거야. 결국 국가가 모든 국민의 지갑 속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걸 퍼뜨리기 위해 강한 방법도 쓰고 있어요. 공무원 월급을 디지털 위안화로 주거나 세금 낼 때 쓰면 할인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국민 입장에서는 쓰기 싫어도 국가가 밀어붙이니 거부하기 어려운 거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렇게 모인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될 때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랑 밥 먹었는지, 어떤 책 샀는지, 병원에서 무슨 약 처방받았는지를 국가가 다 알고 있다면 그게 과연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디지털 화폐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국민 감시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국경 너머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달러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나 외국과 거래할 때는 미국 달러를 쓰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돈줄을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외 송금하거나 환전할 때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은행들이 스위프트라는 미국 주도의 국제 결제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를 이 시스템에서 내쫓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 순간 러시아는 세계와 거래할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 장면을 본 중국은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엠브리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무역용 디지털 고속도로예요. 미국 달러를 거치지 않고 여러 나라가 각자의 디지털 화폐로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태국 회사가 중국 물건을 살 때 예전에는 태국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을 거쳐 보냈다면 이제는 디지털 바트를 엠브리지에 올리면 몇 초 만에 디지털 위안화로 바뀌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수수료도 거의 없고요. 최근에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참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까지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사야 한다는 50년 규칙이 깨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협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중국이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강요한다면 미국은 민간의 자율성을 앞세우는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내 돈 쓰는 걸 들여다보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대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민간 디지털 화폐를 키우고 있어요. 이건 가치가 1달러에 딱 고정된 디지털 돈인데 민간이 발행하지만 그 뒤에는 미국 국채나 현금이 담보로 있어서 사실상 달러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미국은 직접 디지털 화폐를 안 만들어도
세계 디지털 거래의 주도권을 계속 줄 수 있는 거죠. 자국 화폐가 불안한 나라 사람들은 이미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안전하다고 믿고 쓰고 있어요. 결국 중국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력을, 미국은 시장의 거대한 확장력을 무기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중 화폐 전쟁이 남의 일 같지만 우리는 그 한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서 있어요. 요즘 카페나 식당 가보면 어떤가요? 예전에는 어서 오세요 하며 반겨주던 직원 대신 덩그러니 서 있는 기계 덩어리가 우릴 맞이하지 않습니까?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편말 붙여놓고 아예 종이돈은 안 받겠다는 곳도 많아요.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결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5%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년 전만 해도 40%가 넘었는데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이 우리랑 장사하려면 디지털 위안 써라 하고 은근히 압박하면 기업들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안보를 생각하면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서둘러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미국식 민간 코인을 받아들여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사이 정작 우리 어르신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편을 온몸으로 맞고 있어요. 기계 앞에서 쩔쩔매고 현금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는 그 순간이 단순히 개인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국가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밀려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튼튼할까요? 작년에 우리나라도 유명한 메신저 회사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온 나라가 마비됐던 거 기억하시죠? 택시도 못 잡고 편의점에서 결제도 안 돼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게 바로 현금 없는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전기가 끊기거나 통신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내 통장에 수억이 있어도 빵 한 조각 못 사는 무능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이미 그런 경험을 했어요. 통신장애, 몇 시간에 도시 전체가 멈췄어요. 퇴근하던 사람들은 지하철 개찰구를 못 나가서 갇혔고 식당에서 밥 먹던 사람들은 돈을 못 내서 쩔쩔맸죠. 현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만약 전쟁이라도 나거나 대규모 해킹 공격으로 금융 전산망이 며칠간 멈춘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마트에 쌀이 있고 물이 있어도 내 손에 현금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디지털 화폐는 편리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모래성 위에 우리 전 재산을 올려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장터에서 뭘 사고 누구에게 돈을 쥐어줬는지 나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그 순간 내가 어디서 몇 시에 얼마를 썼는지 전부 거대한 컴퓨터 서버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나 거대 기업이 나의 모든 경제 활동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중국은 이 데이터를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 써요. 만약 누군가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면 국가가 그 사람의 디지털 지갑을 순식간에 정지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기술이라는 건 일단 만들어지면 누가 그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 언제든 칼날이 되어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겁만 먹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해요. 첫째,
아날로그 비상금을 생활화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지갑도 없이 휴대폰만 들고 다니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갑 안쪽 깊은 곳에 5만원권 몇 장은 꼭 넣어두세요. 그리고 집에도 한 달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보관하시고요. 이건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통신망이 마비되거나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기계가 멈추고 세상이 깜깜해졌을 때 내 손에 쥔 현찰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둘째, 현금 사용권을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현금을 내밀었을 때 거절당하면 절대 미안해하거나 기죽지 마세요. 저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로 정당하게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편리함에 밀려 현금을 포기하면 시장에서 현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피해는 결국 디지털에 서툰 우리 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와요. 현금을 쓰는 건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인 동시에 국가의 과도한 통제를 거부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셋째, 디지털을 배우되 맹신하지는 마세요. 페이나 카드 결제의 편리함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편리함을 누리시되 내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군가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늘 인지하고 계셔야 해요. 가급적이면 내 소비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중요한 지출은 의도적으로 현금을 사용하세요. 편리함에 기울여져서 내 삶의 주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 평생을 땀 흘린 주역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고작 기계 몇 대와 숫자 몇 개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만 잘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당당해질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중국 이야기를 들며 현금 없는 사회의 위험을 말씀드린 건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야 한다거나 발전을 거부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편해지는 건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가 우리의 소중한 자유라면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 화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도구를 넘어서 한 개인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내 지갑 속에 든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은 국가나 기업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막입니다. 중국이 지금 후회하는 이유는 국민의 편리함과 국가의 통제력을 맞바꿨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이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런 여러분이 디지털에 서툴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현금을 챙기고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술은 우리를 돕는 도구여야지 우리를 길들이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깊이 와 닿으셨나요?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더 큰 힘을 얻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계속 찾아뵐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느낀 점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보다 빛나고 안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빠르게 변해도 저는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릴게요. 오늘 당장 지갑 속에 비상금 몇 장 챙기시는 것 잊지 마세요. 주변에 이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시고요. 한마디 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는 영웅이 되시는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당당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